다음 7가지 유형의 사람들에게 반했다면 도망치세요. 사랑에 빠지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그렇지만 어쩔 땐 우리 삶에서 가장 해로울 수도 있는 감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럼 어떤 유형의 사람들에겐 반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해로운 연애의 모든 것에 대해 배우시기 전에 일단 구독 버튼과 알림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 1번. 연애할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빠지는 것. 누구를 좋아하게 되느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죠. 많은 경우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특히 누군가와 이미 사귀고 있는 사람에게 빠지는 경우 더욱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든 끝이 납니다. 감정을 따르는 건 분명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의 관계를 망쳐놓고 자기 자신도 비참해지니까요. 그러니 최고의 시나리오는 이 사람을 최대한 빨리 잊어버리는 겁니다. 맞아요. 말이 쉽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시작은 해야죠. 그쵸? 그 사람과의 모든 연락수단을 끊으세요. 이제 자신의 감정에 대해 누군가에게 털어놓거나 아니면 창의적으로 이런 감정을 표현해보세요. 친구, 좋아하는 취미, 새로운 경험 같은 것은 최고의 힐링이 될 수 있습니다. 2번. 좋아하는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 솔직히 말해보세요. 혹시 좋아하는 사람을 쫓아다니시나요? 아니면 소셜미디어에서 그 사람의 행적을 따라다니나요? 만약 그렇다고 대답하셨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반한 걸 넘어서 집착하고 있다는 기본 신호니까요. 사랑에 빠지면 파트너에게 중독이 되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환상적으로 보이죠. 그렇지만 사랑과 집착의 경계선을 넘어 그 사람을 신처럼 좋아하게 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관계에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말해 누군가가 자신에게 집착을 한다는 건 처음엔 칭찬 같아도 이상하고 끔찍하게 느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 좋아하는 사람과 정말로 함께하고 싶다면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강박적인 생각들을 차단하고 또 이걸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없애주세요. 다른 활동을 통해 머릿속을 바쁘게 하도록 노력하세요. 어렵겠지만 여러분 자신과 가능한 연애 관계를 구해줄 수 있을 겁니다. 3번. 자신을 나쁘게 대하는 사람에게 빠지는 것. 낭만적인 연애에는 기쁨, 사랑,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파트너가 틈만 나면 당신을 깔아내린다면 절대 건강한 패턴이 아닙니다. 아마 자신도 속으로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변화를 원하든 관계없이요. 당신의 파트너는 이번이 마지막이라 할 테지만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럴 땐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 연인이 당신을 완전히 파괴시키도록 놔두든지 아니면 힘을 써서 이 관계에서 최대한 빨리 빠져나오는 거죠. 떠나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란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매일을 끝없는 악몽이 아닌 동화처럼 만들어줄 사람을 사귀어야 합니다. 4번. 연애 중에 누군가에게 빠지는 것. 이미 연애 중인 사람에게 빠지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당신이 연애 중에 누군가에게 빠지는 건 어떤가요? 맞아요. 이런 상황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답니다. 우리는 모두 잠깐씩 누군가에게 반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와 이미 연애를 하는 도중 다른 사람에게 빠진다면 이건 당신이 누군가에게 완전한 헌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모든 연애의 처음이 그렇듯이 허니문 단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좀 더 진지한 관계로 진전이 되면 지루해지죠. 사실 당신은 이 사람에게 진짜 빠진 게 아닙니다. 그냥 새 관계에 대한 설렘에 빠진 거죠. 이런 유형의 또 다른 이유는 현재 파트너에게 만족감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든 상대를 존중하고 솔직해지세요.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보다 진실을 말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5번. 나를 컨트롤하는 사람에게 빠지는 것. 콩깍지에 씌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리고 우리는 상대의 애정과 관심이 이상한 형태로 변질되어 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만약 파트너가 아무 이유 없이 의심이 너무 많아지고 당신을 대신해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근거 없는 규칙을 새롭게 정한다면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뭐든 제멋대로 해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컨트롤하는 행동은 없어지기보다는 더 발전하는 경향이 많아서 관계에서 오는 편안함과 재미를 앗아가고 이를 긴장감과 잦은 싸움으로 대처하게 되죠. 궁극적으론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냥 약한 컨트롤이라면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도록 해보세요. 명확한 경계를 정하고 파트너에게 이것을 알려 합의를 보세요. 그런데 만약 관계가 심각해지기만 한다면 끊어내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청할 때입니다. 연애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공감으로 한 팀이 되는 건 중요하지만 힘과 두려움을 기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당장 도망치세요. 그리고 절대 돌아보지 마세요. 6번. 나보다 너무 나이가 많거나 어린 사람에게 빠지는 것.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다 압니다. 그렇지만 나이차가 너무 많이 나는 관계는 해롭습니다. 불법이라는 사실, 이건 완전 또 다른 주제가 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나이차가 나면 서로 원하는 게 다를 수 있지요. 예를 들면 대학교 같은 주제가 그런데요. 지금 당장 가족을 이룰 준비가 안 됐는데 나이가 많은 상대는 당장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싶어 한다면 심각한 불균형이 생겨 결국엔 한쪽이 이 관계를 위해 자신의 꿈을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관계이며 두 쪽 모두에게 손해를 입힙니다. 그렇지만 어떤 커플은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죠. 7번. 연예인에게 빠지는 것. 유명한 사람에게 심각할 정도로 빠지는 건 10대 때나 그럴 거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20대, 30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이런 유형은 해로운 이유가 너무 당연한데요. 바로 실제 연인 관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0%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니 현실에 있는 사람이 아닌 자신이 머릿속에 만들어낸 이미지와 사랑에 빠지는 거나 다름없죠. 게다가 이런 우상화는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감정을 발전시키기 어렵게 합니다. 사귈 수 없는 사람 때문에 연애를 포기하는 게 정말 올바르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에게 완벽한 사람이 이 주변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혹시 해로운 사람에게 반한 적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구독을 클릭해서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